안녕하세요. 썩TV입니다.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화되면 정자의 질이 떨어져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8일 학술지에 발표됐다는 야후 재팬의 기사입니다. 논문을 발표한 독일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성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첫 연구로 규정했다. 한편 이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쏟아내기도 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한 전문가는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일시적인 정자의 수가 줄어든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현상이 어느 정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특유의 현상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를 한 것은 독일 기센 대학교의 연구팀, 생식 능력이 있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105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받은 84명에 대해 정자를 열흘 간격으로 60일간 분석했다. 그 결과 신형 코로나에 감염된 남성은 감염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정자세포의 심한 염증 증대와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났고 신형 코로나가 중증화될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정자가 세포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정자의 질 저하 및 생식 능력 감퇴 가능성과 연관되고 그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는 현저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규모는 중증도에도 관련돼 있었다는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든가 장내암 등의 질환이 된다든가 하는 것도 태생이 아니고 그때까지 이완한 바이러스가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는 것은 의외로 많은 것이 아닌가? 상상을 더하면 공룡이 망한 것도 운석이라기보다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한방이나 이런 것에서 좋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일까? 백신 섭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구 인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한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 초기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녀석인데 드디어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다른 것도 조사하고 있을 것이고 몇 가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개인적 견해이지만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면 항원을 제시했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진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후유증의 증상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도 어느 부분의 단백질이 부족해지는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아는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르니까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었어. 난소는 괜찮은가? 중요한데? 장래 결혼의 조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 필요하게 될지도. 그때는 PCR 검사의 음성 증명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체 검사에서의 음성 증명이 필요하게 될지도. 이걸 보고 젊은이들이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경상이라고 해도 적잖은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장래 건강한 내 아이를 갖고 싶다면 제발 지금은 얌전하게. 코로나 자체도 그렇지만 백신도 말기의 부작용은 불명. 대상포진처럼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싫지만 이마저도 불명. 고령화 사회 해소를 위한 블랙카드로서 만들었더니 폭주해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어지네. 살다 보면 위험이 있어요. 제로 리스트만 쫓아가는 일본인은 곤란하군요. 당초부터 말하고 있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든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감염을 억제할 수 없으면 저출산이 단번에 가속되어 위험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만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구미가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웬만하면 달랐으면 좋겠다. 매스컴은 신형 코로나 대책보다도 어떤 기사가 스캔들러인지가 중요하지 좀 더 사회에서의 존재 상태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매스 쓰레기니까 키키. 중국이 조금만 더 일찍 공표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중국 무서워. 지방 정치가 잘 안 되면 중앙에서부터 벌을 받는다는 인상이 짙다. 그렇다면 감추고 싶은 유혹은 빠지고 말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것이든 어쨌든 빨리 공개하고 대처한 사람이 출세하는 시스템을 중국은 만들어야 한다.
인플루엔자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렴을 일으키는 신형 코로나가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자수에도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증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데이터가 없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젊은이도 모른 채 생식 능력이 없다면 큰 문제죠. 그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정자가 X였다면 점점 저출산. 일본에서는 무증상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인 젊은 남성, 앞으로의 유망자 10대부터 30대를 중심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환자의 증상 수준도 추가해서 조사해 주세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사스나 코로나의 본거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마입니다. 지금까지 폐를 목표로 해 혈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만 혈관에서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생식 기능의 영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바이러스 타입은 다르지만 이른바 에이즈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면역에 반응하기 어렵고 태아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 이 유행이 일단락해 연구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새로운 해명은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남성 정액은 물론 항상 유전 생산되는 곳이며 정자는 노령이 될 때까지 활발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의 이야기. 다른 질병에도 공통되는 고열과 저산소 등의 기인하는 증상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특유의 증상처럼 보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보도가 감염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생존하는 병으로 경제공황을 수반하는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회복 후에 뇌에 바이러스가 남는 것도 발표되어 정말 미지의 바이러스네.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인간은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이 연구 성과가 올바르다고 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20대의 젊은 세대의 감염자가 많은 이 병이 장래에 가져오는 영향은 클 것이다. 대량 불임 커플이 탄생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불임 치료비 조성 제도가 국제 재정의 파탄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고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네. 뇌에도 들어가니까 바이러스가 직접 생식세포를 파괴하거나 DNA를 변질시켜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생물의 유전자에는 바이러스의 단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이러스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증거. 인류도 유전자를 강화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저해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인류의 적이며 질병을 막아내는데 철저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와 유사하다고 낙관하지 말고 다른 위험한 병과 동등하게 취급하길 바란다. 감염되는 사람이 연인이 되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린 소년과 남성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성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생식기가 손상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신형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혈관이 손상된다는 말을 들었어. 폐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가 사이토카인이 대량 발생해 폐를 파괴시키고 혈전도 만들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망가뜨린다. 만성 피로증후군과 비슷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혈관이 많은 뇌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생식기도 이상하지 않다. 난소나 그 밖의 내장도 위험하네. 비타민 D나 아연이 부족해서 사이토카인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환 내부에 잠복해 장기간 숨는다고 전문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역시 인공 바이러스일까요? 이것을 당하면 공격을 받은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만다. 제대로 된 정자를 만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